이 빅딜이 어려우니 스몰딜로 상황을 안정시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시나리오지만 전문적인 능력보다 제 1의 선택 요인은 뭐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명절 시작이 되면서 우리 전부 걱정했던 게 한국 패싱당하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면서 예. 다들 걱정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또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전에 말하고 지금 완전히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앞의 말과 같다. 지금 언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표현,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뉴클리어 파워, 그 다음에 이제 국무장관 루비오는 CVID는 환상이다. 그래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아니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일기 때와 같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국내 언론에서 이걸 다 받아서 스몰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라고 지금 이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숨은 그림이 있어요. 그래요? 그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일기 때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기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일기 때 4.27 판문점 회담, 남북 간의 합의죠. 그 다음에 6.12 싱가포르, 이건 북미 간 회담 합의죠. 네. 여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대변인은 일기 때와 같이 그랬잖아요. 근데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게 합의문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기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을 가지고 지금 사고를 친 게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면 북한이 약속하는 거예요. 나 이제 핵을 완전히 없앨 거야. 그런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은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뉴클리어 파워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그러면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쪽의 핵 능력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핵 군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기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김정은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회담 일주일 전에 노동당 전원회를 열어서 모라토리엄, 나 이제 안 해. ICBM 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합니다. 그럼 핵실험장 폭파하면 핵실험 못하죠? ICBM 발사 안 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를 안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나 더 이상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하노이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는 영변 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 일부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ICBM 모라토리엄, 핵실험 모라토리엄은 이건 핵 동결이고요. 더 이상 개발하는. 그 다음에 영변 핵단지를 내놨다는 얘기는 이게 핵 군축이에요. 일부만 부분 비핵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 일기 때와 같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 여기에 우리가 안심했거든요. 근데 안심할 말이 아니에요. 일기 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합의문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일기 때와 같이는 뭐냐. 그때가 스몰딜이었거든요. 핵동결, 핵군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언론이 갑자기 보도 동향을 바꿨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착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북한 핵을 인정하고 확산되는 것만 막으려는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까지 막는 거죠. 그 ICBM 능력까지 막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그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던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헤그세스 발언, 루비오 이 국무장관 발언과 이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이게 다른 게 아니다. 네.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백악관 대변인 말을 이 숨어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보면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아직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김정은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당근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그러니까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동결 협상. 정확하게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걸 핵 동결, 핵 군축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스몰딜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 완전한 비핵화. 이걸 이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완전한 비핵화고 이게 빅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딜이 어려우니 스몰딜로 상황을 안정시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나쁜 시나리오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상황 더 악화를 방지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아직은 모른다. 스몰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 미국의 그 정보국장 예. 그 후보자의 그 청문회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뉴스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핵미사일의 위협을 축소하는 것이다. 예. 그 결국 자기네 ICBM만 막으면 된다. 이거 같은 얘기죠. 같은 그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원하는 어떤 속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섭섭해도 미국 입장에서 가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북한 핵 문제 악화를 못 막았잖아요. 네. 오히려 악화됐잖아요. 화성 19형까지 발사. 자, 트럼프 만나기 전까지는 2017년 11월에 김정은이 화성 15형을 발사했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마지막이거든요. 네. 근데 하노이 깨지고 나서 바이든 정부 4년 지나면서 지금 화성 19형까지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악화된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고 미국에 대한 핵 미사일 ICBM 공격 능력을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얘기는 스몰딜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죠. 일단 안정화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익이 먼저. 포스트 아메리카. 이게 똑같은 거네.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이익보다 우리 국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런다고 해서 섭섭해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스탠스,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DNI 이게 왜 중요하냐면 DNI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의 컨트롤 타워예요. 네. 911, 9.11 테러 때 그 정보 실패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성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정보기관 간의 협조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DNI거든요. 그러니까 DNI 수장이면 사실상 뭐 CIA의 어떤 뭐 경쟁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보기관의 최고의 정점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 사람의 말이니까 이게 트럼프 정보기관의 사실상 수장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이 정보국장도 그런 위협에 대해서 전달을 정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를 주는 사람이니까. 모든 정보기관은요. 사실상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정책 결정으로 존재합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를 줘야 정보 판단을 하고 정책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DNI 국장은 아주 중요한 수장의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게버드 여성이던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뭐 어떤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당연히 트럼프 충성파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하와이를 베이스로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아. 근데 하와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18년에 하와이에 ICBM 비상 정보가 오작동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북한 ICBM. 그러니까 하와이 주민들은 깜짝 놀랐죠. ICBM이 하와이.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협박하면서 하와이, 괌 여기를 공격할 수 있다고 과대 포장한 이 엄포를 놓은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와이는 미국 본토보다 가깝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ICBM이 그러니까 북한의 ICBM이 미국은 못 가도 하와이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하면 한 번 당했고 ICBM 그 북한에 그렇죠. 된 거죠 한 번 뜨겁게.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으로는 하와이 정도는 타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하와이가 가지는 북핵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경계심은 미국 본토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게보드는 사실은 북핵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 스몰 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와 의논을 하지 않는 일단 외무부 장관이 됐든 우리가 뭐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외무부 장관이 됐든 어떤 특별 라인을 좀 만들려는 시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특징이 뭐냐면 일기 때는 소위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뭐 볼턴 후임 보좌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트럼프의 돌출 행동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일기 때 트럼프는 굴러온돌이었거든요. 그렇죠. 공화당 외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있는 기성에 있는 전문 관료들을 이제 데려다 썼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돌발적이잖아요. 그렇죠. 독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정책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어른들의 축이라고 했던 외교안보 라인이 그걸 막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장관 임명되면 임기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는 많이 잘랐어요. 뭐 트위터로 잘리기도 하고 뭐 왜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기 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일기 때의 대부분을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펜스 부통령도 나중에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여러 가지 자기 도와주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일기 때 인물들은 대부분 안 불렀어요. 아, 진짜 그 적이 됐더만요. 정적이 됐어요. 예, 부통령이. 대부분 그래요. 심지어 외교안보라인 일기 때 외교안보인 경호까지 다 지금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때는 전문적인 능력보다 제1의 선택 요인은 뭐냐?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그러니까 그 트럼프 주니어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백악관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 말을 그러니까 받아 적는 북한 김정은 보면 막 받아 적기만 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스맨으로 채운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뜻대로 하겠다.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트럼프 이기는 뭐냐? 뭐 한국과 협의하고 여기하고 협의하고 문재인 정부 때처럼 중재자 있고 이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들 가장 효율적이고 스피디한 방식으로 트럼프라고는 지휘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정치 혼돈이죠. 그다음에 외교안보 라인 저쪽하고 접촉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배려할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본인이 직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취임식 첫날 어떻게 했어요? 주한미군하고 전화하고 김정은 잘 있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안보 그렇죠. 인사거든요. 사실 우리를 더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이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줄 거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정은하고 지금 대화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정은에 대해서 러브콜을 하고 북핵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답이 없고 갑자기 미사일 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안 넘어가겠다 이건가요? 이번에는? 그게 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 근데 답이 미사일 쏘는 게 답이 예, 되나요? 그게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1월 초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북한 편으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보통 중장거리를 하면은 단거리는 1000km, 중중거리 2000km, 그 다음에 중거리가 2000에서 5500이거든요. 그럼 요 중장거리라고 그랬으니까 5500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거 괌의 사거리에 들어가요. 괌. 그러니까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나 괌을 때릴 수 있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게 사거리가 2000km, 1500에서 2000으로 북한은 전략 순항 미사일이 화살 1이 있고 2가 있고 불화살 3이 있거든요. 네. 화살 1이 1500km, 화살 2가 2000km.
불화살 3은 이 해상대 지상 SLBM을 의미해요. 이게 2,000km로 추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번엔 1,500밖에 안 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일 미군 후방 기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우리 괌과 주일 미군을 타격할 수 있어라는 거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보여줬거든요. 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난해 9월에 이미 갔던 거예요. 지난해. 그럼 지난해 갔던 걸 왜 또 보여줍니까? 자, 종합해보면 이거죠. 내가 날 내버려두면 나 계속 사고 칠 거야. 아, 사고 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하노이에서 기차 타고 60시간 갔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트럼프한테 뺨 맞고 돌아온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때처럼 쉽게는 안 나가.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그렇죠. 좀 더 확실한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안 해요.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뭐냐. 7차 핵실험. 그 다음에 ICBM의 정상각도 발사. 이 두 가지가 레드라인으로 보여지거든요. 요건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 화답은 하는데 이걸 압박형 화답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갈 건데 그러나 지난번처럼은 안 돼. 확실한 걸 가져와. 라고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죠. 네. 자, 이게 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밀당이 시작이 됐네요. 네, 밀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러나 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러니까 의외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왜냐면은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트럼프 유일하게 한 명이 돌아왔어요.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때 하노이 싱가포르 모두 준비했던 대북 특별 부대표 실무자가 NLC 수석 부보좌관으로 승진해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그레넬이라고 하는 리처드 그레넬이라고 하는 거의 국무장관 후보감이었어요. 중량급 인사예요. 전 주독일 대사인데 이 사람을 북한 문제 특임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진영을 다 갖췄어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틈만 나면 취임 첫날 전화했죠. 주한미군에게. 그리고 틈만 나면 지금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김정은도 지금 생보가 제죠. 빨라졌죠. 지금 이 친형 불화살 3-31 전술 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기지 보여주고 이건 네. 신호예요. 신호. 압박형 그러니까 밀당인 거죠. 나가긴 나가는데 이번에는 확실해야 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죠. 야,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할까, 화답을 할까,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켜만 볼 수 없는 게 이게 우리 진짜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누가 맡겠어 이번에 미국도 못 맡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것만 얻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거라도 일단 우리 박사님 계속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거라도 좀 개정을 하자. 우리 핵 재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거는 좀 쉽게 될 거로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인정이 좀 되거든요. 일본도 재처리는 인정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주둔 부담비를 증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상당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어 라고 판단이 되면 일본에게 해준 재처리 정도는 해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농축도 이란 핵합의 같은 경우에 이란은 일정 수준의 농축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란은 그걸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농축과 재처리는 권한만 주는 거잖아요. 미국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기 아닌 권한을 주고 그다음 우리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위험해졌으니까 평화적인 목적 하에 명분하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하는 등가물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다. 스몰딜로 가게 되면 관철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은 북한하고 얘기가 아니라 북한은 우리를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야 통일 안 해? 민족도 아니야 그랬으니까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중재자 역할도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미국에 대한 바게닝 파워.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도 관철시키고
우리 이해관계도 관철시키는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요 문제만큼은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든 시끄럽든 여야가 당장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합의가 가능한 게 지금 핵무장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더 올라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이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아주 높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대략 많이 나오는 데는 한 70%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스몰 딜로 간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80%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징이 뭐냐 또 이 자체 핵무장 여론에는 모든 여론조사는 진보 보수가 확 갈리거든요. 네. 이건 안 갈려요. 거의 진보 보수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지금 뭐 국회 외통위부터 시작해서 여야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모든 바게이닝 파워를 활용을 해서 트럼프 정권과 협상을 해야 된다. 네.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스몰딜, 우리에게 불리한 스몰딜 일단 막되 스몰딜이 실현됐을 때를 대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같은 이거 말고 등가물이 많아요. 뭐 자체 핵무장 여론이 자체 핵무장도 시도할 수 있고 되든 안 되든 그다음에 전술핵탄두 반입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찌됐건 스몰딜에서 북한으로 무게 추각하는 이 핵균형 이게 깨지는 이거 다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될 지점 같네요.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